극값이야. 자, 극값입니다. 극값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라고 하면 당연히 어디로 가는 게 맞겠어? 당연히 도함수로 가야 되겠죠. 자, 도함수의 뭐다? 부호 변화로 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부호 변화로 가는 거니까 부호가 변하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x 이꼴 a를 기점으로 부호 변화를 보는 거니까 어디에서 부호 변화를 보셔야 되느냐면 x 값이, 자, 여기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각각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a-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맞죠? 어디?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어디? a 플러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건 알겠죠? 그러니까 살짝 누구를 경계로 x 이꼴 a를 경계로 부호가 이쪽에는 a-에 해당하는 거, a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 이게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날 거니까,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면 되더라. 다 됐지? 다 됐죠? 근데 이제 이게 수투 내용 할 때는 비교적 다항함수를 다루니까 도함수 구하는 것도 쉽고, 도함수 구하는 게 쉬우니까 그냥 부호 변화하는 것도 생각보다 쉬울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간혹 가다가 합성함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서 내가 얘기를 좀 해줄게.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학생들도 일부는 있고, 전혀 안 돼 있는 학생들도 좀 있긴 해요. 오케이? 그래서 합성함수에서 극대극소예요. 자, 합성함수에서의 극대극소고 이 파트가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합성함수가 gx가 이렇게 되어 있어. 오케이? g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일도 다시 한번 설명. 이게 한꺼번에 소화가 안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해. 한꺼번에 소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먼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서로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나 안쪽에 보는 사람들이나 서로 이해를 잘 시켜야 되고. 자, 여기 봅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게 뭐예요? 속함수입니다. 그리고 얘를 겉함수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속함수가 증가할 때, 겉함수가 증가한다. 그럼 어떤 상태냐? 속함수가 감소하는데 겉함수는 증가하다. 어떤 상태냐? 속함수가 극대가 되는 상황인데 밖에 있는 겉함수가 증가하는 상태야.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죠? 자, 물론 얘도 뭘 해주시면 되느냐 하면 미분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그런 건 없습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f'에 g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x가 되는 상황이니까 누구 x 이꼴 a를 기점으로 얘가 어떻게 되는데 ga-와 g'-a-와 그 다음 뭐 여기 f' 뭐시기가 있겠지. 맞죠? 요거랑 그 다음에 f'에 여기에 또 누가 들어갈 거냐면 GA 플러스와 G'-A 플러스, 그러니까 요 곱해진 이 녀석의 부호 변화를 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요 부분이야. 여기 있는 요 부분에서의 부호 변화를 봅니다. 자, 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때 이거 한꺼번에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겠니? 한꺼번에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겠니? 한꺼번에
그릴 수 없는 상황이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자, 속함수가 볼게요. 속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x 이꼴 a가 이렇게 어차피 네 가지 상황만 잘 추려서 하면 되죠. 증가 아니야 그 근처에서 감소 아니야 그 근처에서 극대냐 극소냐 그만 잘 추려서 하면 되잖아. 자, 우리가 뭐 합성함수 배울 때부터 계속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뭔데? 결국에는 누가? F는 누구를 정의역으로 갖는다? GX를 정의역으로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Y는 GX가 되는데 자 가볼게. 갈게. 갑니다. 컷함수입니다. 자, 속함수가 이렇게 증감, 극소, 극대 됐지? 저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겉함수가 겉함수가 뭐 어느 근처에 빅 갔는데 겉함수예요. 얘가 y는 gx라는 것, 백스라는 겉함수입니다. 겉함수입니다. 그러면 A에 대응이 되는 뭐가 온다? GA라는 녀석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됐어요? 갑니다. 그러면 자, 방향은 무조건 A의 좌측에서 A의 우측으로 훑는 겁니다. A의 좌측에서 A의 우측으로 훑는 겁니다. 쓱 위로 쓱 GA가 쓱까지 그러면 쓱 가면 쓱까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이야. 와, 내 진짜 이 다 해줄게.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먼저 해봅시다. 이렇게 가잖아요. A를 기점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GA 기준으로 GA를 기점으로 작은 데에서 위로 가잖아요. 그럼 GA에서 작은 데에서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증증되겠지. 증. 오케이? 알았니? 이해돼? 야, 이 표를 앞만 들고 외워봐라. 적용할 수 있느냐?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이해를 이해를 이제 시키기 전에 그냥 뼈대를 적어주는 거야. 뼈대만. 아니 증가하죠. 이가 됐니? 이가 되네? 또 갑니다. A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인데? GA의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이해돼요? 얘가 지금 GA잖아요. 여기가 GA야. 그러면 A의 지금 작은 쪽에서 X 값이 A의 작은 쪽에서 그러니까 항상 관성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 거야. X 값은. 이들 반대로 가는 애들 이상하잖아. 반대로 그렇게 판단한 적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X는 계속 커지는 거야. 커지면 Y 값은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떨어진다는 얘기는 GA보다 큰 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라고. 맞죠? GA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떨어진다고.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인 거 알겠어요? 이런 상황인 거 알겠어? 두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니? X는 X값은 X축이면 A를 기점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최종적으로
x의 움직임이 g의 움직임을 반영할 거고 그 g의 움직임을 반영한 겉함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라고. 내려가겠죠. 내려가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뭐가 된다? 감소한다는 거죠. 이거 납득하십니까?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어떻게 하는데? 의미가 뭔데? A로 큰 쪽에서 A까지 갔다가 다시 A에서 멀어지는 거야. A를 기점으로 어떻게 되는데? 자, 보세요. 누구? GA를 기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GA를 기점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가볼게. GA의 큰 쪽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함수값이 누구 입장에서는 F 입장에서는 작아졌다가 커지잖아. 작아졌다가 커지니까 극소가 유지되는데 유지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극소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가요? 자, 끝에 봅시다. 야, 얘 좀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어. 뭐라고 이게? 여기 FA가 있어요. FA가 아니죠. GA죠. GA 있습니다. 몇 번 연습하겠어? 지금 4번째 연습하는 거야. 16번 연습하겠지. 맞죠? 그 정도쯤 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거라고. 자, 속도가 좀 붙을 거란 말이야. 자, 얘는 어떻게 간다? 이렇게 오른 거니까 이렇게 올라요.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맞죠?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쪽에서 GA로 다가갔다가 다시 작아진다는 얘기라고. 어디서?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가 뭐가 된다? 그때가 되겠죠. 자,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겉함수가 지금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면 그대로 됩니다.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겉함수가 증가하네. 그대로 모든 걸 다 반영한다 이 얘기야. 그러면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면 감수함수는 어떻게 될까? 다 바뀔 거라는 직관적인 생각이 들겠지. 그걸 이제 확인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 이 얘기야. 그래서 겉함수가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x equal GA. 됐지? x equal GA입니다. 감소합니다. 자, 여기서 증가합니다.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GA보다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증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뭐 한다? 감소합니다. 맞죠? 다시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 4번 상황입니다. 오케이? 감소하는 거 알겠어요? 자, 가볼게. X값은 여전히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니까 증가하죠. 어디에서? A가 작은 쪽에서 A가 큰 쪽으로 증가하죠. G 작은 쪽에서 GA 마에서 GA 플러스로 간다 이 얘기야. 그러면 GA 마에서 GA 플러스로 갔었을 때 이 곡선이 내려가는 거잖아. 감소하는 거. 이해되세요? 됐죠? 자, 한 번만 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GA보다 큰 쪽에서 GA 뿔에서 GA 마로 오는 거예요. GA 뿔에서 GA 마로 갑니다. 됐죠? 그러면 GA 뿔에서 GA 마로 가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GA 뿔에서 GA 마 상황으로 이렇게 뒤로 훑으니까 뒤쪽으로 방향이 반대로 돼서 훑으니까 그 입장에서는 올라가겠지. 누가? 여기 전체적인 y 값이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증가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여기는 변화가 없죠. 좌측에서 우측으로 훑을 때에 A 마에서 A 플러스로 갈 때에 GA로 다가갔다가 다시 가는 거야. 큰 쪽에서 GA로 다가갔다가 다시 GA보다 더 커진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큰 쪽에서, 큰 쪽이면 이쪽입니다. 얘들아, GA보다 큰 쪽에서
큰 쪽에서 다가갔다가 다시 가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극대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아, 납득가요? 이해돼요? 극대되는 거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얘는 GA입니다. 그럼 GA를 기점으로 작은 쪽에서 GA보다 작은 쪽에서 GA로 다가갔다가 다시 GA보다 작은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GA로 다가갔다가 다시 GA보다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가느냐? 자, 여기서 이렇게 탁 가죠. 그러면 봐. GA보다 작은 쪽에서 GA보다 얘 입장에서는 이거는 가로축이니까 여기는 세로축이니까 아래에서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가는 건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데 좌측에서 맞죠? 좌측에서 우측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뭐예요? 박수가 되겠지. 이해가 됐어? 이해돼요? 자, 극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해볼게 얘들아. 자, 가봅시다. 판단을 좀 해봐야 돼. 자, 여기에서 x가 이런 형태에 있을 때 여기서부터 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을 때 자, GA보다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 거야. 너무 편하죠. 그냥 쓱 가는 거야. A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쓱 가는 거야. 극소네. 됐죠? 됐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돼? GA를 기점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내려간다는 얘기는 좌측으로 간다는 얘기. 내려간다 좌측으로 간다. 오케이? 됐어요? 내려간다 좌측으로 간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얘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좌측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GA보다 큰 쪽에서 GA까지 다가가서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GA보다 큰 쪽은 이쪽이죠. 이렇게 가는 거 알겠어요? 탁 따라가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극소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극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이거잖아. 맞죠? 극대입니다. 그러면 GA보다 작은 쪽, GA보다 작다는 얘기는 왼쪽. 맞죠? 왼쪽에서 GA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극소입니다. 극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가 x equal GA입니다. 이제 1번과 2번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1번과 2번은 자연스럽게 될 거고, 자, 3번, 4번이 문제가 되는데 본인 스스로 얘도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 그리고 이해될 때까지 한번 이해된다고 해서 이게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도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속함수가 극대야. 겉함수가 증가야. 그대로 가겠네. 극대가 되겠네.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살펴보자고. 지금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갑니다. GA의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는 거니까 첫 번째 극대가 되겠지. 그냥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중간에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됐죠? 두 번째는 반대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극대가 됩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 세 번째입니다. GA의
큰 쪽에서 GA 갔다가 다시 큰 쪽으로 도망간다는 얘기야. 어떻게 간다는 얘기냐면 이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지? GA보다 큰 쪽 오른쪽, 큰 쪽 오른쪽, 큰 쪽 오른쪽. 그러다가 다시 큰 쪽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저기 있는 저 녀석은 GA보다 작은 쪽에서 GA 갔다가 GA보다 작은 쪽에서 GA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는 얘기니까 얘마저도 뭐가 된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전부 다 뭐다? 그때가 되겠지.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들어봤잖아. 누가 주인공이라고? 거탐수가 주인공이라고. 뭐 그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무슨 말이겠어? 야, 그때면 무조건 그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또 그 얘기는 좀 해줄 수 있어. 속함수가 그러면 속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속함수도 극값을 가지면 이것도 전부 다 극값을 가집니다. 특이하지만 오케이? 좀 바뀌긴 하지만 근데 누구는 변하지 않는다. 거탐수가 극대면 그냥 얘는 불변입니다. 그때 전부 그때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요까지 정리하시면 나는 이게 정말 여러분들 합성함수의 뭐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나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집에 가서 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풀면 29번, 30번 아니면 난이도가 꽤나 높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은 전부 다 뭐냐? 합성함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그러면 합성함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 속함수와 겉함수를 싹 분리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형을 유추를 한다든지 문제 푸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자, 한번 볼까요? I'm sorry. 거기 한번 보자. 어디? 32번 있거든요. 최근 기출 32번 잠깐만 풀어봅시다. 32번 잠깐 보고 있어. 선생님 기출 문제 하나 줄 테니까 다른 거 지금 풀고 있어. 뭐 있어? 보자. 셀 좀 있나? 셀 많이 나. 그 수준별 문제 좀 남았어. 발전 좀 하고 있어요. 수능 문제네.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 네. 보자고. A가 B보다 작아. 그리고 fx가 x 빼기 a가 되는 거고 x 빼기 b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데 gx가 있어요. gx가 x 세제곱에 x 더하기 1 이 녀석의 역함수가 있겠죠. 자, 이 역함수를 g 인버스 x라고 뒀는데 f 오 g의 인버스에 x가 얼마가 된다? hx다.
F8의 값을 구해보세요. x-1 그리고 절대값 hx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미분 가능하다. 두 번째 뭐야? h'의 3의 값이 2가 될 때 뭐 이거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고 일단 전반적으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할 거나 아니면 연습을 할 거니까 대충 볼 생각은 하지 말고 어차피 수능 문제니까 자 일단 가장 간단하게 눈에 뒤에 있는데 조건 두 개고 F8 구하라는 얘기고 여기다 8 집어넣을 거고 A, B만 구하면 끝이겠네. 그럼 A 값, B 값 구하기 위한 조건 단서가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두 가지 단서죠. 오케이? 알았나요?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우리 이거 생각한 적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봐. 우리가 첨점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첨점이라고 부르잖아. 맞죠? 연속이긴 한데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른 거야. 맞죠? 얘를 만약에 y는 tx라고 줍시다. 그러면 tx가 분명히 x 이꼴 베타라는 이 부분에서 뭐가 된다? 미분 불가능하잖아. 그럼 미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면 최소한 뭐가 곱해져야 돼? x 마이너스 베타. 그 기억나죠? 그 정도는 이제 기억나야지. tx에다가 최소한 뭐가 돼야 되느냐면 x 마이너스 베타라는 녀석이 붙으면 오케이? 됐지? 미분 가능해진다. 이해되시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치 이런 느낌이야. 뭐 적당하게 이런 다항식이 있다면 이게 곱해져야 된다는 얘기라고. 맞죠? 여기에 좌측에 있는 식에도 얘가 곱해지고 우측에 있는 식에도 곱해질 거니까 어차피 곱해지고 가려놓고 대입하고 가려놓고 대입하고 같은 값 나오는 뭐 기억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됐어. 더 이상 자세하게는 잘 것 같아. 이 역할이 그 역할이겠죠. 오케이? 이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이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느낌 어느 정도 올 거고 자 가보자고. 겉함수가 있어요. 겉함수가 있습니다. 겉함수가 지금 보이지? 갑니다. 겉함수 쭉쭉쭉쭉쭉 이렇게 갑니다. 얘가 지금 B고 얘가 얼마? A가 됩니다. 그러니까 납득하시죠? 그러니까 납득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봐. 얘입니다. 자, 얘가 y는 fx가 되는데 gx 함수를 살짝 미분을 탁 해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니? 3x 제곱에 더하기 1이니까 그냥 얘는 0 이상도 아니고 그냥 0보다 아예 큰 거야. 계속 증가합니다. 0이 되는 지점 아직 아예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가 뭐다? 속함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 속함수의 치역의 원소가 겉함수의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그런데 속함수가 계속 뭐다? 증가함수니까 치역 자체 이 gx라는 치역이 여기 gx라는 치역이 이렇게 쭉 다 훑어서 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훑어서 가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됐죠?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이제 이렇게 좀 봅시다. 갑니다. 자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있는 이 a 값은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는 무슨 값이야? x 값이지. 아니지. 무슨 값이야? 함수 값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함수값이죠. 여기 있을까?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현재 모르잖아. A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이 뭔지 모르잖아.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쭉 갑니다. y equal b잖아. 쭉 가면 이제 좀 변화의 기점이 생기는 게 여기가 베타라고 둡시다. 이가 됐어? 됐니? 그럼 봐. 여기서 미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feel이 올 거란 말이야. 아, A에서 미분 불가능하겠네. 왜? 절대값 쉬우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죠? 근데 그거는 F의 절대값을 붙였을 때 A에서 뭐다? 미분 불가능한 얘기지.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A는 G의 치역의 원소일 뿐이니까 누구? 어디에서 미분 불가능하느냐는 X값입니다. 알파에서 미분 불가능하겠지. 이거 이해돼요? 잘 이해 못하던데. 이게 요 선이 경계값이거든. 요 선이야. 요 딱 선이야. 요 선이야. 요 선 딱 넘잖아. 그러면 2등급 무난하게 갑니다. 2등급 무난하게 갑니다. 합성함수 쪽 이상에서는. 근데 요 딱 못 넘잖아. 그럼 계속 3등급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할 거야. 잘 생각을 해. 다시 알파가 움직이는 거야. 알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A도 왼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는데 A의 아래 위 이 운동은 여기 이 함수 겉함수에서는 좌우 운동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좌우 운동으로 바뀌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합성함수는 결국에는 표면적으로 딱 나오는 거는 함수, 그 합성함수 자체에서 봤었을 때 요 함수는 요게 한 덩어리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값이 움직였을 때 이 덩어리 전체 값이 어디로 가느냐? 변수값이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케이? 됐어? 근데 그 중간 과정을 A에서 A로 가가지고 A로 가게 되면 결국 알파는 누구랑 연결되는데? 0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머지 우리가 밖에서 봤었을 때는 모를 수도 있어. 겉만 봤었을 때는 알파를 집어넣으면 A에 대입되고 A에 대한 함수값이 0이니까 알파가 결국에는 어디에? 전체적인 요 Y를 뭐라고 뒀었을 때 FOG 인버스라고 뒀었을 때 0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하면 이 알파 한 개, x 한 개에다가 y의 대응되는 요게 표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한꺼번에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까지는 이해되지? 지금 공통 수학하고 안 잡아서 수학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학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끝났어. 알파 1인 거 알겠어요? 알파 1인 거 알겠어? 알파가 1이면 이 1을 대입한 함수값이 A가 되겠지. 쉽게 안 됩니다. 이게 쉽게 안 된다고. 쉽게 안 돼. 다시 봐. 내가 얘기해 줄게. 자, 다시 봐. 갑니다. 간대. 쭉 올라갑니다. 쭉 속함수가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 여기에 gx라는 녀석이 어디까지? 쭉 어디까지? A까지 올라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실제로 g 알파보다 작은 녀석을 집어넣은 값은 계속 뭐다? 여기에 맺힐 거고 여기에 맺혔을 때 대응되는 뭐가 올라오게 되겠어요? 함수값들이 올라오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얘랑 통합하면 살짝만 그릴게.
살짝만 그릴게. 살짝만 그릴게. x축과 만나겠지. x축과 만나겠죠. x축과 만나는데 이 지점이 A죠. 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못 온 거예요. 저 뭐예요? 알파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알파라는 게 정확하게 인지되고 알파를 기점으로 왼쪽에 이 아래쪽의 그래프가 정확하게는 내가 모르겠지만 대충 발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라고 생각하면 이까지 따라온 거야. 이해되세요? 이까지 됐어요? 왜? 여기서 x가 요만큼 움직일 때 요만큼 움직였을 때 즉 요만큼 움직였을 때 gx가 만들어질 거고 그 gx를 얘한테 줘서 대응하는 y 값을 구한 게 여기 찍힌다는 얘기야. 맞잖아요. 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많이 안 그려와서 서툴 뿐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A에서부터 B까지 변하겠지만 자, 쭉 갑니다. 알파에서 베타까지 쭉 가면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쭉 가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해돼요? 자, 여기서 별 변화 없잖아. 별 변화 없잖아요. 별 변화 없으니까 자, 쭉 가서 또 만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만큼 A에서부터 B까지가 대입되겠죠. GX 여기 들어있는 GX가 있을 텐데 A에서 B까지가 여기 쭉 대입되겠죠. GX라는 값이 A 이상 B 이하인데 요 뒤에 있는 값이 쭉 대입되면서 그래프가 상승했다가 하강하면서 B까지 떨어지는 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가 움직였을 때? X가 움직였을 때 GX의 움직임은 합성함수 결과치에는 표현되지 않고요. 얘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가겠죠. 대충 이렇게 갔다고 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이게 이해되면 돼요. 이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대략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함수다? y는 뭐라고요? G를 가지고 있네. 미치겠네. G를 가지고 있구나. 맞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왜? 역함수도 뭐 할 거니까. 증가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이까지 원함수 했었을 때 한 번 하고 이제 역함수 했었을 때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하는 거지. 미안하다 얘들아. 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정말 여기 가겠지 이렇게 알파 베타 변수 다 바꿔야 되겠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근데 신이 또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줬네. 한 번 더 연습시켜라. 연습시키면 애들 진짜 완벽해지겠네라는 걸 한 번 더 하시기 위해서 얘는 뭐예요? 여기 딱 적는 순간 느껴졌어. 이거 F5G네. F5G입니다. F5G 그랬습니다. F5G 인버스 그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F5G 인버스 그려드리겠습니다. 지울 필요 없고, 자, 뒤집어지잖아. y x 대칭입니다. y x 대칭인데 대충 이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겠지. 자, 개형만 그릴게요. 개형만. 일단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말이지. 나한테 가시죠. 나한테 가죠. 나한테 가요? 이까지 됐지? 어차피 꺾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됐니? 그 다음 볼게.
y equal a가 또 마찬가지겠지. 다시 쭉 가다 보면 얘도 이제 얘이죠. 쭉 가면은 쭉 가다 보면 봅시다. a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이 있겠지. 감마로 갑시다. 됐어? 감마로 갑시다. 이가 됐어? 똑같아. 새로운 문제를 만난 거야. b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x값이 있겠죠. 얘 또한 뭐가 된다? 델타가 되겠지. 오케이? 여기는 x값이고. 그러면 쭉 그렸을 때 다시 한번 보면 감마가 있을 거고 델타가 있을 텐데 쭉 어디까지? a까지 증가합니다. 누가? g 인버스 x라는 값이 여기에 뭐가 맺힌다? g 인버스 x 값이 맺혀가지고 쭉 어디까지? a까지 올라오면 그래프가 또 마찬가지죠. 요렇게 쭉 올라가다가 맞죠?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a에서부터 b까지 변하는 거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오케이? 여전히 위에 거랑 동일하다 그랬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이렇게 쭉 증가하죠. 쭉 증가하니까 요렇게 델타보다 커지면 b보다 그냥 큰 값이 쭉 나올 거니까 b보다 큰 값이 쭉 나올 거니까 그게 입력이 되어서 출력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쭉 나온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랬니? 이가 됐어? 이가 됐죠? 자, 그럼 봅시다. 하나만 더 갈게. 이제 끝내자. 얘들아, 끝낼게. 어디서 미분 불가능하겠는데? 그래서 미분 불가능하겠죠. 오케이? 미분 불가능하겠지. 그러면 이 감마가 누구냐고? 얘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생기지. 어디서 미분 불가능한데? 감마에서. 맞죠? 감마에서 미분 불가능하지. 이해돼요? 감마에서 미분 불가능하지. 근데 앞에서 x-를 딱 붙여줬을 때 미분 가능하네. 그럼 감마가 얼마였단 얘기야? 1이었단 얘기겠네. 이거 됐어요? 감마가 1이었단 얘기인데. 감마가 1이네. 감마가 1인데 문제는 뭐냐? 얘가 뭐예요? G 인버스 감마가 1입니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A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A 값이 나옵니다. 이해돼요? A 값이 얼마가 되죠? GA 값이 얼마예요? 1이에요. 이가 됐어? GA 값이 1이죠.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GA가 1이야. 됐어? 왜? 역함수니까. 그럼 A 값 찾아야 되겠지. A 값 어떻게 찾을 수 있어? 대입해. 얼마나 쉬워. A 값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오지. 0. 이해되나요? A 값 0인 거 알겠죠? 이해돼요? 이까지 따라왔고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A다. 그리고 GA가 1. GA가 1이니까 왜? A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 얼마? 1이니까. 그래서 A가 얼마? 0. 오케이? 됐니? A가 0입니다. 그래서 감마는 그냥 1이고 A는 0이었다 이 얘기야. 자, 얘가 0입니다. 이제 얘가 남았죠. 얘가 남았는데 뭐 하면 되는데? 이제 나머지 계산. 이 계산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얘는 절대값이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할 필요 없고 그러면 얘는 미분을 하는 거니까 hx가 합성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미분하면 되겠죠. 갑니다. f'의 g 인버스의 x의 g 인버스의 프라임에 얼마가 되니? x가 되는 거고 그냥 합성함수 미분 해본 적 있잖아. 해본 적 있는 게 아니고 좀 오래됐겠지만 오래됐나? 이건 모르겠고 일단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면 30은 2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f 인버스의 g 인버스의 3 곱하기 g 인버스의 프라임의 3. 오케이? 됐어? 얘는요 F의 요 표현 기억나나 모르겠네.
이래 쓰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 얘들아. 이거 이해돼요? 이거 x값이야 y값이야? 원래 잠깐만 g가 저 역함수 맞지? c 저 f c c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아무 생각 없어. 여기서 뭐로 적느냐 하면 여기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적을 텐데 이제 여기 G 인버스 프라임이 딱 나왔는데 G 인버스 프라임 자체가 이거에 G에 맞죠? 원래 있는 함수에 여기에 G 인버스 3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분의 1인 거 알겠어? 다시 됐어 하지마 좀 이따 다시 적어줄게.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해볼게. 자 다시 한번 얘는 G 입장에서 X값이야 Y값이야? X값 3은 X값이야 Y값이야? G 입장에서 원래 있는 원함수 입장에서 Y값이잖아. Y값이고 집어넣으면 X값 나오는 거잖아. 오케이? Y값이 3이잖아. X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1 됐니? 여기입니다. 여기 봅시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누구를 집어넣게 돼버리면 자 쭉 가는데 1을 집어넣게 돼버리면 3이 나온다 이거잖아. 맞죠? 근데 역함수의 함수값은 어떻게 해준다? G 프라임 분의 1이잖아. 원래 있는 원함수와. 오케이? 근데 서로 역수관계인데 들어가는 x값들은 대응하는 값들일 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데? 1. 오케이? 1. 됐지? 근데 이 1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G 인버스 3을 집어넣었어요. 이해돼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화돼서 좀 꽤나 많이 등장하거든.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못 푸는 경우도 좀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G 프라임의 G 인버스의 3분의 1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시 역함수에 대한 미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별거 아니야. 너무 쉬워. 근데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거든. 표현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자기 방식으로 표현만 방식으로 자기 걸로 바꾸시면 돼요.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뭐 그거 있잖아. 뭐 도구를 이렇게 하든지 뭐 도구라 적든지 뭐 상관없는 거잖아. 본인만 스스로 알아듣게끔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와서 해주면 된다는 얘기니까. 자, A가 있습니다.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FA는 뭐가 된다? B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역함수가 있어요. 역함수니까 역함수를 미분해서 B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원래 있는 원함수와 원래 있는 원함수를 미분한 A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거를 XY 바꿔서 틀어서 했었던 이 두 개 곱하면 어차피 1이니까 역수관계인데 서로 무슨 관계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지. 오케이? 알았니? 이해돼요? 그런데 이 A를 어떻게 표현도 많이 하느냐? 이 A를 F 인버스 B로도 표현을 한다 이 얘기야. 이해돼요?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겠지. 이렇게도 표현되어서 나오면 생소하게 느껴진다고.
이거 왜 익숙한지 알지? 익숙하다는 뜻이 뭔데? 그만큼 여러 번 접했다는 얘기잖아. 접하니까 쉽잖아. 맞죠? 근데 이거를 그냥 문제에서 이거 구하래.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잖아. 이 얘기랑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같은 얘기입니다. F 인버스 아니 뭐야? F 프라임이죠. 오케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곧 얘가 된다. 됐어. 할 필요 없어. 됐어. 미안해. 이게 오케이? 됐어? 됐죠? G 프라임 1이잖아요. 그럼 G 프라임 1이니까 얘를 미분하겠죠. 얘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1이잖아. 거기다 1 집어넣으면 4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4입니다. 얘가 4.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뭘 해줄 수 있느냐? 또 왜 F 인버스가 적었어? 미치겠네. 그러면 F 프라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그 값이 얼마가 되더라? 그 값이 뭐 나와 있잖아. 얼마로 된다고 그랬어? 쭉 가서 2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됐어? 이해되죠? 그러면 F 프라임 1이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됐어요? F 프라임 1이 8이다 라는 거는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겠지. 다 됐죠?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